저는 결혼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사는 게 힘들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크게 부족함 없이 커왔고 친정 부모님들도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저희 친정은 웃음이 떠나지 않은 집이었어요. 저하고 여동생 둘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형제들 간의 우애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습니다. 다들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가정생활도 예쁘게 잘 꾸미며 살고 있어요. 올케나 제부들도 남 같지 않고 다들 사이가 좋습니다. 행여나 저희 집에 시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올케가 불편해할까봐 저희는 아무리 가까워도 최소한의 서로 선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저희 친정에서 제가 제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올케가 시집 오자마자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다 정리하고 그 이후로는 혼자 나가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하기 위해 나가 살기 시작은 했는데 여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저도 살아보니 그런 것 같긴 했어요. 결혼해서는 저도 시누이가 있어봐서 느꼈는데 나가 산 거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제가 신랑을 만나 결혼 전까지는 제가 친정집 맞이로서 동생들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친정을 챙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뒷전이 되고 시댁을 더 챙기게 될까요? 나는 결혼하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늙은 시누이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시누이 때문에 저는 올케와 남동생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시댁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저희 신랑이 막내지만 큰아들 같은 위치였어요. 그렇다고 딱히 신경을 많이 쓸 일은 없었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살림을 따라오고 있어서 별 신경 쓰이지 않겠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완전 시누이 노릇을 제대로 했어요. 다 같이 모이면 이상하게 시누이는 자꾸 저만 시켜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빼곤 시댁이란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시댁의 가족은 시부모님 그리고 형제는 결혼한 나이가 많은 큰 시누이와 저희 신랑 이렇게만 있습니다. 원래는 시누이와 신랑 사이에 형들이 둘이나 더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안타깝게도 가족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은 어머님은 정신을 놓아버렸고 아들 둘이 아버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만 보고 살다가 신랑이 예기치 않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저희 시댁에서 완전 금이야 오기야 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의 몫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 번갈아 가면서 학교도 한 번도 혼자 보낸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인 게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함께 등하교를 했다네요. 아버님은 저희 신랑을 위해 직업도 바꾸시고 어머님 또한 일하셨는데 그만두시고 오로지 저희 신랑한테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시누이까지 정말 장난 아니었다네요. 가족들의 집착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은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가면서 선언을 해서 혼자서 등하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혼자가 아니었다가 혼자 학교에 갔던 신랑은 엄청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누나의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느라 길가에 핀 꽃도 나무도 여유롭게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 가는 길을 혼자 걸으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저와 우연히 슈퍼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는 같은 반이었으나 서로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저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집에 바로 가냐고 묻더군요. 워낙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때 제 신발끈이 풀어진 것을 그 애가 보고 제 신발끈을 묶어주었어요. 그 계기로 저희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제 여자 절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저희 보고 서로 사귀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 끝에 정말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그때는 우리가 참 순수하면서도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서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말 그대로 비밀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는 300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알콩달콩 순수하게 잘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인 누나가, 그러니까 시누이가 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저희는 결국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나라는 사람의 나이가 남자친구와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 앞으로 찾아와 승민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이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과 같은 말을 하면서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승민이 누나는 완전 엄마와 같은 포스였어요. 그땐 저도 어리고 순진해서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전학도 가게 되었어요. 2달밖에 사귀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사귄 애라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학 가서 학교 생활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승민이가 자연스럽게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대학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승민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서 오후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승민이와 비슷한 낯익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워낙 승민이가 학교 때도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라 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닮은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세상이 무섭고 괜히 실수할까봐 다가가 물어보기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팠던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식은땀이 나면서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제 옆에 승민이와 닮은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민정 너 진짜 반갑다 하는 거예요. 승민이는 저를 몰라봤다고 하면서 저보고 키가 많이 자라서 더 몰라봤다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인연이 되었네요. 참 승민이가 병원에 같이 온 것은 제가 쓰러지자마자 옆에 있던 여자가 구급차를 부르고 있을 때 제 전화기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였던 거예요. 승민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회사에서 민정씨 오늘 몸 상태 좋지 않으면 오늘까지 쉬고 내일 출근해 했을 때 제 이름을 듣고 회사분한테 다시 확인차 제 이름과 나이 뭐 이런 걸 물어보았나 봐요. 순간 제가 손등에 점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확인하고 저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승민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라서인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헤어지고 나중에 예전 같이 승민이와 같이 봤던 제 절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시 만나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단둘이 만나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애도 있어서 자주는 같이 못 보고 가끔 함께 했는데 볼 때마다 저희 보고 연인 같은데 결혼하라고 자꾸 찔러댔어요. 연애든 결혼이든 옆에서 자꾸 부추겨야 성사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승민이에게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이었지만 승민이 누나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이대로 친구처럼 지내다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만나다 보니 꽤 오랫동안 보고 지냈어요. 그 사이 저도 승민이도 각자 좋은 사람 만나서 짧은 연애를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서로 조언도 해주고 잘 되길 바라며 응원해줬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군요. 친구는 저희 보고 같이 살았으면 벌써 애가 어린이집 갔겠다 하면서 둘 다 결혼 생각 있으면 둘이 하라고 재촉했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승민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하루 날 잡아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이 저희의 인연의 끈을 이어줄 선물이 오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가 자꾸 시누이와 부딪히더군요. 상견례부터 저에게 한다는 말이 내 동생 여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애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니네가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 조심했어야지 혼수를 먼저 준비해서 오냐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요즘 세상에 뭘 따지고 드냐고 혼수 미리 준비해서 얼마나 좋냐. 나이 먹어 애 안 들어설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냐고 하면서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고 거기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그러냐고 무안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트집을 잡더라고요. 저희 엄마 만만치 않은 분인데 시누이가 저희 엄마를 쉽게 봤더라고요. 엄마는 시누이를 향해 행여나 시누이 노릇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요즘 세상에 애 있다고 눈치 보면 시집살이 하는 거 못 본다고 상견례장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저희 엄마를 파악했는지 말은 못하고 표정이 굳더군요. 아버님이 워낙 조용하신 분인데 그때 시누이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입 닥치고 있으라고.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버님까지 나서니까 정말 상견례 끝날 때까지 시누이 입 닫고 있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싱글벙글 좋아서 춤을 추더군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희 신랑을 늦게 낳다 보니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는데 저는 시어머니라기보다 저희 할머니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정이 가고 좋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서로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시누이와 첫 만남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까 잘 지내고 싶었어요. 신랑과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시누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저도 처음엔 깍듯이 모셨다면 모셨습니다. 시댁에 인사 갔다가 시누이 보고 그 포스 때문에 예전처럼 주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시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였어요. 저 인사 간다는 말 듣고 시간까지 내서 시골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참견을 했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모습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귀엽다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가를 붙이면서 말씀하셨는데 시누이는 그 말이 듣기 거북했던지 자기 엄마한테 저도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데 저도 무안했지만 어머님도 더 무안해 하셨어요. 정말 싸가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 인사 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시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말이 좀 심하다고.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제대로 찍혔어요. 저는 아니다 싶은 것은 그냥 넘기는 성격이 못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부모한테 하는 모습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시어머니 두둔해도 자기 딸만큼은 아닌가 봐요. 살면서 대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저희 둘 사이에 시누이가 끼니까 어머님과 오해가 생기고 틀어질 뻔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다행히 오해 없이 풀긴 했지만 시누이 얄미운 행동만 자꾸 하더군요. 사람이 뭔가를 시킬 때 기본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누이는 부탁은커녕 명령조로 시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다 차려놓고 저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옳게 앉지 말고 일어나 있는 김에 국 좀 더 퍼와봐. 이러대요. 저는 시누이 이런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가르치듯 식구들 다 있는 곳에서 형님 지금 저한테 국 좀 퍼줄래? 하고 부탁한 거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이다 보니 육아 프로그램을 즐겨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러더군요. 아이의 언어 습관이나 제대로 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할 말을 대신해서 엄마가 하면서 습득하게 하라고.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 제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가자 그래도 그땐 싸가지 시누이 딸내미가 자기 엄마한테 그래 엄마 숙모처럼 말을 해야지. 엄마는 무조건 명령조야. 우리한텐 그래도 숙모한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저를 거들어 주더군요. 그러자 게으름뱅이 심해부께서 그래 당신 수정이 말대로 고쳐. 듣기 그래. 그리고 누가 보면 처남댁이 당신 며느리인 줄 알겠어. 시누이 노릇하는 거야? 낮에 밥을 먹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느낀 것을 하나둘 얘기하자 시누이 화가 났었나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언제 저를 그렇게 대했냐면서 생떼를 쓰는데 정말 떼쓰는 어린애처럼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일부러 더 웃으면서 됐다고 제가 참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 방방 뛰니까 시어머니 대뜸 저를 뭐라 하시더군요. 제가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시누이 자기 화났다고 성질 부리고 시어머니는 애 같은 애 그만 잡으라고 하면서 몸도 무거운 애한테 왜 심부름을 시키냐고 그땐 시누이를 뭐라고 하더군요. 그땐 저희 신랑이 있었으면 밥상 날라갔을 거예요. 몇 번 시누이 저희 신랑한테 지적받았는데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쉬는 때는 이뻐해 주시더니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 달라지셨어요. 아무래도 뒤에서 시누이가 조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결혼하고 7개월 되었을 때쯤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시댁에 잠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저희 친정에는 저희 남동생이 엄마네랑 함께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안 통하고 무조건 일방통행인 시누이도 저희 시어머니 집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누이 얘기에 너무 빠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버님 얘기를 못했네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이었고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2달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아버님은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가시고 나서 시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집은 3층 건물인데 세를 두고 계세요. 그동안은 모든 것을 아버님이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 어머님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혼자서 관리가 안 되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시누이가 자기가 다 정리하고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책임지겠다고 저희한테는 걱정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 쪽에 제가 나서서 동생들 돌보고 친정 부모님도 챙겨 들었던 터라 시누이도 저처럼 그럴 거라 생각하고 큰일 아니고서는 그냥 지켜봤어요.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거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서 너무나도 급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후다닥 치르더라고요. 빚에 쫓기는 사람 마냥 너무 서둘러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형님 성격이겠니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과는 다르게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세둔 사람에게 이사 비용 주고 아래층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그러나 싶으면서 딸이니까 이 또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둘 벗겨지는데 어쩜 딸이라는 게 저러나 싶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저에게 달마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 들어가 살았을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다가 제가 힘든 걸 알고 저희 친정엄마께서 도움을 주시면서 분가하길 원해서 몇 개월 안 살고 분가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사정을 모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더 시누이 사정을 모르고 어머님은 그래도 자기 딸이 저한테 흠잡히는 건 싫었던지 말을 안 하셨던 것도 있었더군요.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 신랑은 모르게 해달라고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빌린 거에 더 돈을 보태서 주신다며 돈을 요구하시는데 월세를 못 받아서 돈이 부족하시다면서 처음에는 50단위 아래로 돈을 요구하시더니 나중에는 100단위 아래로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액수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찜찜했는데 이젠 들춰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댁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딸한테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은 딸 말만 듣고 너를 원망도 하고 미워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저리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시누이 식구들이 하나같이 백수로 놀고 먹고 있으면서 어머님의 돈을 야금야금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심지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한번 세입자 집에 일이 터지면서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신랑한테도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딸이 월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믿었던 모양이에요. 세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확인할 길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냥 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던 세입자가 돈을 몇 달 안 주면 이상해서라도 내려가서 확인할 만한데 어머님은 무조건으로 딸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배불러 일 다니는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던지 작심하고 밤늦게 세입자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를 밀리지 않고 냈다라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 자기 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잠 한숨 안 자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오고 난 그때부터 시매부님은 노시고 새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네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린다는 목적으로 집도 공짜로 살고 있고 더군다나 월세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 보고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시누이도 일하고 시매부도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시누이 집 식구들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문제가 생겨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시누이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세상에 시누이들은 다 이런가 싶네요. 아니면 저희 시대 시누이만 저러는 걸까요? 신랑도 나중에 누나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당장 지금까지 챙겨간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둑년 취급한다며 더 날뛰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시누이 집에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시누이 손사래를 치면서 왜 남의 집을 왜 가냐고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다 하더군요. 신랑이 잽싸게 내려가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뛰어내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시누이가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나 보더군요. 신랑이 먼저 내려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이건 뭐냐고 소리소리 지르자 시누이 자기가 문 열어두고 온 거 깜빡하고 놀라서 저희 남편 뒤따라 계단 내려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누이요. 지금 완전 병원 신세지고 있습니다. 안 죽을 만큼의 정도로 다쳤는데 팔다리 다 골절이고 머리도 찢겨져서 꿰맨 상태입니다. 아주 벌을 제대로 받은 거죠. 자기가 혼자 넘어졌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시누이 그렇게 돼서 구급차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누이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저는 바로 시누이 집에 갔다가 정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급 소파에 고급 술에 없는 게 없더군요. 어머님에게는 싼 가격의 음식만 챙겨드리고 지들은 고급 한우에 비싼 것만 냉장고에 가득 있더라고요. 어떻게 딸이라는 자식이 그것도 어머님 집에서 자기는 호화호식하고 지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기 돈은 아꼈다 뭐 하려고 두고 그동안 어머니 돈으로 쓰고 살았더라고요. 분명 이사할 땐 물건도 다 버리고 와서 없다 하고 돈도 없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해놓고 돈을 만져보더니 눈이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것들 다 가로채서 쓴 거예요. 엄마 돈으로 이렇게 살았으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였냐면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희도 시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대로 돈도 있고 시어머니 용돈도 따로 챙겨드릴 정도로 잘 살았던 거 알면서도 현재만을 두고 얘기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정말 돈이 정말 많은 줄 알았습니다. 대박 사건이 나기 전에는 정말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사람이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냉장고 안에 물건을 죄다 꺼내와서 어머님 맛있는 음식 해드렸어요. 시누이 몇 달 아니 1년은 넘게 병원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여기저기 뼈가 금이가 있고 나이에 비해 뼈 상태가 좋지 않아 쉽게 붙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자식들도 싸가지가 없더군요. 자기 엄마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병 한번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빨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 그 애미의 그 자식이더군요. 저희는 시누이 무슨 벌을 줄까 고민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계단 굴러서 알아서 죗값 치르더군요. 어머님도 그 일로 많은 것을 느끼셨는지 일사천리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집 정리하고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시고 시누이는 다시 시골에 있는 자기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일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절대로 합가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엄마도 남동생을 그때 내보내더군요. 남동생이나 올케 안 나간다는 거 억지로 내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올케는 육아도 그렇고 살림도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해서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시누이인지 그 모습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고되게 해봤잖아요. 그런 건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앞으로 물려줄 재산 없다고 이미 다 받아 쓴 걸로 퉁치자고 따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시누이 꼴이 내리더군요. 어머님이 분명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이제서야 집안에 기강이 잡히더군요. 역시 집안은 어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신경 쓸 일 없이 잘 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